작가 소개.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밝고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남자 아빠 육아 처음이지라는 책과 그리고 힘들지 그래 괜찮아 이렇게 책 두 권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경남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하태욱 작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빠로서 아이와 잘 놀아주는 비결. 연예인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그런 모습들이 방영이 된 것 같은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솔한 모습들이 이제 방영이 되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사람들 또한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뭔가 욕구가 있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아빠가 그걸 잘 모르고 지나친다고 했을 때, 아이가 많이 상처를 받고 이제 좀 울고 싶고 마음이 안 좋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 이제 아이에게 직접 아빠가 물어보는 거죠. 누구야? 너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은 거 뭐야? 말을 해야지 아빠가 알 거잖아.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보지 않고서는 아빠가 아무리 엄마보다는 아빠가 그래도 주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욕구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직접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 욕구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부끄러움이 많거나 많이 소심하거나 뭔가 조금 말하는데 조금 늦거나 그런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아이를 평소 관찰을 잘 해서 아이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바르게 키우는 법. 저희 아버지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54년생으로서 70세시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이제 미장 일을 하셨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하시고 삶이 많이 힘드셨죠. 힘든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저에게는 평소에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가 너는 술 담배 하지 마라. 몸에 좋지도 않는데 술 담배 하지 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아빠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지? 이상하네. 그게 안 좋은 건가? 라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도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어지고 이제 대학을 가서도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씩 술을 드시면서 약간 취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시면 또 그런 소리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빠처럼 살기 싫으면 술, 담배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니까 제가 그렇게 이제 약간 항변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담배는 안 피우는데요. 이제 술은 한두 잔씩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가진 않지만 한두 잔씩 하는데, 그렇게 제가 아버지한테 항변을 했어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하면서 왜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건 같아요. 아이에게 뭔가를 하지 말라고 억압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행 합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에게 그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전보다는 뭔가 아빠가 먼저 행동을 통해서 바뀌고 난 이후에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수용할 수가 있고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어릴 때는 그냥 어리니까 그런갑다, 아빠 말이 맞는갑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더 컸을 때는 그것이 반항의 소질로, 그리고 더 컸을 때는 그게 완전히 부모를 무시할 수 있는, 심하게 됐을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가 육아를 하기 위해 함께 해야 하는 노력. 네, 사실은 이제 독방 육아라는 게 굉장히 저는 단순한 단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도 독박이라는 말보다는 홀로 육아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독박이라는 말이 이제 도박용어로서 모든 걸 다 뒤집어 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엄마 혼자 오롯이 다 뒤집어 써서 육아를 한다는 건데, 그만큼 육아를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진짜 어렵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이미 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율도 저는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육아를 오롯이 엄마 혼자 독방 육아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함께 육아. 그리고 또한 엄마의 그런 힘듦을 아빠가 알아주고 인정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엄마가 이제 육아하는 게 훨씬 더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주지 못하니까 그 억울한 마음에 자살을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았을 때, 위로받았을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아내와 이제 함께하는 그 육아, 그리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것이 육아에 있어서 이제 독방 육아보다는 함께 육아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자분들에게 육아라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네, 사실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어느 정도의 그 시기가 지나면은 반드시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찾아온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어떤 그 곳이 어둡지만 영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밝은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육아를 시작하고 있는 이제 초보 엄마들, 아빠들 조금 많이 어두우실 거예요. 영화관에 있는 경우인데요. 어느 정도의 그 시기 한 인계점 3살 혹은 4살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 밝은 빛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말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 같아요. 부디 힘내시고요. 육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보람된, 그리고 한 가정에, 그리고 더 넓게는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